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보세사라는 직업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보세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직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테고, 보세사 자격증 취득을 고민 중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 보세사란 어떤 직업인지, 2024년 현재 보세사의 연봉, 취득 방법,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모두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궁금했던 부분을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보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보세사는 주로 보세구역에서 근무합니다. 그렇다면 보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수출입되는 물품이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잠시 보관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 공항, 면세점, 그리고 물류창고 같은 곳이 대표적인 보세구역입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에서 물품의 입출고를 관리하고 물품이 적절한 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보세사의 주요 업무죠. 이 과정에서 보세사는 관세청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물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규정에 맞게 처리하며 세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물류와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보세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보세사의 역할은 단순히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 책임을 지고 통관과 관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국제무역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드는 중요한 직업이죠.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통관 절차를 보세사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사는 얼마 정도의 연봉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2024년 보세사의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세사의 연봉은 기업의 규모와 개인의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보세사의 초봉은 약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초봉은 보세사의 신입 시절에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급여 수준입니다. 하지만 큰 기업으로 갈수록 초봉도 높아지죠. 대기업이나 물류 전문 기업에 입사하면 초봉이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오릅니다. 즉,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세사로 시작할 때의 연봉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경력이 쌓이면 연봉은 크게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이 3년 정도 쌓이면 연봉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올라가고 5년 이상 경력이 쌓이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물류업계에서 경력을 인정받으면 이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에 따라 그리고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에 따라 보세사의 연봉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경력자들은 자신의 실무 능력이나 관련 자격증에 따라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 경력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ERP 같은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회사에서 더욱 귀중한 인재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보세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인데요. 시험 응시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총 5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통관 절차, 보세구역 관리, 보세화물 관리, 자율 관리 및 관세 벌칙, 그리고 수출입 안전 관리가 그 과목들입니다.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총 125문항을 135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시험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합격률은 최근 17.2%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격증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학습과 반복적인 복습입니다. 시험 과목들은 개념과 법규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기보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해커스나 시대에듀 등의 유명 수험서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1년 정도로 다양하지만 개인의 학습 능력과 집중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자격증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등록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보세사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보세사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보세사의 주요 업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세구역 관리입니다. 보세구역은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는 곳인데요. 보세사들은 이곳에서 물품이 안전하게 입출고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의 규정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세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둘째로 보세화물 관리입니다. 보세화물은 아직 세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는 물품인데 보세사는 이 물품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세사의 업무는 단순히 물건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물품을 통관시키는 데까지 책임이 따릅니다. ERP 시스템을 사용해 물품의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죠. 이러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 능력과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보세사라는 직업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자면 무역과 물류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사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흐름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세사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보세사는 물류나 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 취업 기회가 매우 넓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을 쌓을수록 연봉이 점점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커리어를 쌓는 데에도 유리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보세사의 초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경우 연봉이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죠. 둘째, 보세사의 업무는 매우 꼼꼼하고 정확해야 하며 물류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지게차 자격증이나 물류 관련 자격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사의 직업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도 보세사의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무역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FTA 확대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수출입 관련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세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보세사는 무역의 핵심 인력으로서 앞으로도 물류와 통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국제 무역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만큼 보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수요와 성장 가능성 덕분에 보세사는 앞으로도 유망한 직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보세사가 어떤 직업인지 연봉과 업무, 자격증 취득 방법부터 전망까지 모두 다뤄봤는데요. 보세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